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최근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타다금지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이 법안은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안이 아니고 지난해 12월 카풀과 관련한 갈등 때문에 택시기사 네 분이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많이 폐업을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큰 갈등 이후에 1년 동안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냥 딱 보기에는 뭔가 부조리해 보이기도 하고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운송 체계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과 앞으로 우리가 운송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론의 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발칙한 경제에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논의에 참여를 하시고 앞으로 어떤 모빌리티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지 그런 자기들 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셔서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KST 모빌리티의 권호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을 작년 12월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네. 그때부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카풀 서비스는 오래전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서비스였고요. 플러스라든지 럭시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있었고, 근데 이제 카카오 택시라고 하는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모빌리티 서비스 앱을 제공하고 있던 카카오티에서 럭시를 인수하면서 이제 카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일반 자가용 운전자가 누군가를 태워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소위 말하는 유상 운송 행위를 할 수 있게 길이 열리는 거였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나라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면허 그다음에 국가의 관리를 받으면서 유상 운송 행위를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자가용이 다 택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처럼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해외에서는 우버라든지 그랩이라든지 이런 각자의 나라의 환경에 맞는 그런 P2P 서비스들이 막 등장을 했고 심지어 수십조 밸류를 받고 하니까 그런 것에 힘입어서 국내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충분한 논의. 근데 국내의 환경을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고 카풀이 등장한다고 하니까 택시기사분들은 이제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면서 갈등이 이제 극한으로 치닫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막으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퇴근 시간대로 한정을 지으면 이것이 사업화되기에는 좋은 아이템, 사업화하기에는 좀 힘든 아이템이 돼버리는 거고 실제 원래 캠페인 취지만 살리자는 것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이제 정리가 된 것이었고요. 그게 삼실 대타협. 맞습니다. 사대단체와 카카오 모빌리티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제 당정 TFT가 만들어져가지고 합의를 본 것이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그러면 앞으로 택시에게 규제를 풀어서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버 같은 방식의 서비스가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잖아요. 그쵸. 소비자의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택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는 됐으니 이 계기를 잘 담아서 실제로 플랫폼과 택시를 결합시키는 방식의 새로운 상생 법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준비를 했고 그게 이제 7월 달에 초안이 나왔던 것이죠. 그 7월 달 초안은 어떤 식의 구상이 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공급 과잉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택시의 그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들이 영위하는 방식과 관리받는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의 무한 확장이 일어나는 것들은 좀 우려스럽다. 공급의 초과 과잉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산업의 또 이동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그 이동 수요를 수많은 개체들이 나눠 먹게 되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니까 관리 체계, 이 전체적인 총량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었고요. 다만 그 총량 관리 안에서는 다양한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들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은 다 풀어버린다. 그리고 그 면허를 관리하는 틀을 몇 가지의 이제 타입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타입별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좀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그 업계 종사자시라 좀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7월 달에 합의한 대상이 모빌리티 업계, 정부, 택시 이게 같이 해서 만들었던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법안이 통과되고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해가지고 타다를 중심으로 논란이 좀 세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논란의 핵심은 뭐예요? 타다는 말하자면 25만 대의 택시가 있는데 렌트카를 가지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차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할 역할들을 달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번호판에 자기의 역할이 규정되지 않습니까? 예, 예. 호남바 가지고 렌트카야, 넌 렌트카야, 예. 넌 일반 자가용이야, 넌 영업용 차량이야, 넌 용달 차량이야, 예, 예. 넌 레미콘이야, 이런 식으로 나눠지듯이 예. 그게 다 원래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과 다르게 일하고 있는 렌트카가 등장을 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타다 같은 경우에는 엄연한 렌트카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여객 운송 면허를 갖고 있는 곳들과 사실상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 예. 이제 이곳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파파, 차차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등장하다 보면은 여객 운송의 풀 자체가 너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은 업권 보호라는 관점도 있지만 면허 체계의 규정이 다르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이 들어와서 한다면 경쟁에 우리도 임하고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근데 지금 이들은 운동장에 들어오지 않고 운동장 밖에서 다른 룰로 싸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안 되는 것이고 공급 관리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국가의 아우성을 하시는 것이고 타다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객 운송을 한 적이 없다. 렌트카를 빌려주고 기사를 알선했을 뿐이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고객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이고요. 그게 관리하지 않는데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업권을 우리가만 보호받고 있는데 너는 왜 해? 이 관점도 있지만 예. 면허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언제든지 날릴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하세요. 요금은 이것만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대로 따라왔단 말이죠. 예, 예. 타다는 그렇게 국가가 얘기할 권리가 국가에게 없습니다. 그저 그냥 렌트카니까. 예, 민간에게 그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었던 것이고, 근데 여객과 운송이라는 것 자체가 관리가 과연 필요가 없는가? 교통 혼잡도에 대한 관리, 예.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 연료 체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전체 총량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문제, 예. 이 문제들을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인데 그 영역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가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느냐? 자유경쟁 시대에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게 왜 안 되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사실상 공공이 개입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네, 뭐 네. 이게 모든 법규가 공공이 개입하는 거죠. 네,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규제라고 흔히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제를 혁파하는 것과 예. 현행법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현행법을 무시하는 거는 보통 불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행령에 근거를 했던 것이고 그 시행령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합법처럼 보이기도 하고 불법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참에 국가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타다도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사업을 해라라는 것이고 이분들에게도 용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총량제 안에서 타입 1이라고 하는 아까 플랫폼에게 면허를 줄 테니 예. 그 면허를 가지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면허를 가지고 할 때 기존 택시처럼 막 규제하고 색깔 정해주고 요금 정해주고 하지 않겠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요금도 자유롭게 하고 차도 자유롭게 구축하고 뭐 5인승을 하든 11인승을 하든 그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법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는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예, 타다가 오히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뛸 수 있게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고요. 타다 입장에서는 그 운동장에 들어가는 순간 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규제받을 필요도 없었고 규제받을 근거도 없었던 것인데 나보고 택시가 되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1년 동안 논의를 했던 결과 택시와 그 모빌리티 업계가 나름 합의한 부분은 네. 총량, 그러니까 정부까지 같이 해서 네. 합의했던 부분은 총량 자체를 유지하는 그 테두리, 그러니까 관리하는 그 테두리는 인정한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규제, 뭐 가격 규제라든지 아니면 외관 규제라든지 뭐 연료 규제라든지 이런 네. 거는 풀어주겠다. 네. 뭐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네, 타다는 맞습니다. 이 총량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총량제에 묶이면 내가 손님을 많이 데려왔는데 차를 마음껏 못 늘리지 않느냐. 늘릴 수는 있습니다. 뭐 사업 수요가 있으면 늘릴 수는 있겠고 다른 면허를 더 계속 하드리다거나 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고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와는 다른 속도로 달리게 되니까 투자자들 관점에서 매력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럼 우리 망한다. 약간 이런 식의 절박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면허를 늘려가고 있는 저희나 뭐 예. 카카오나 큰 돈을 지불한다든지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든지 예. 아니면 돈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속도로 간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빨리 늘린다든지 이렇게 늘려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만 좋고 소비자의 환영만 받으면 충분히 공급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찾아보는 방법은 최소한의 운동장 안에서 같은 룰로 싸워야 되는 것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타입 1, 2, 3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카카오 택시 이게 네. 이른바 콜택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겠어. 네. 그러면 타입 1과 이게 비즈니스를 네.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타입 1 비즈니스는 어떤 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네. 타입 2 비즈니스는 어떤 식의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네네. 듣는 분이 저게 입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네. 저런 네, 그 맞습니다. 운송 서비스가 나올 수 네. 있구나라는 걸 네. 조금 이렇게 좀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싶어서요. 지금의 택시만 보면은 상상이 안 되시는 거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택시가 아니라 흰색 차량에 카카오 막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브랜드가 있고요. 예. 저희 같이 또 마카롱 브랜드가 달려 있는 브랜드 택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드디어. 예. 예전에는 어디 운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제는 브랜드가 달고 다니는 것이라서 그 브랜드들을 구현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관점인 것이고요. 공급자의 관점에서 업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택시가 아니라 그냥 운송수단의 범위를 정해줄 테니까 몇 대를 할 수 있게끔 그 범위 면허를 줄 테니까 그 면허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 뭐 택시와는 다른 서비스, 다른 요금, 그러니까 다른 대가를 주고 다른 요금을 받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제 떼어주는 것이고요. 예.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택시가 지금 25만 대 정도가 있는데 25만 대 중에 일부를 국가가 매입을 합니다. 예. 예, 감차를 시키는 거죠. 예, 예. 감차를 시켜서 그거를 그대로 없애버리면 그냥 공급단이 줄어드는 것인데 없애버리지 않고 그 감차한 만큼 거기에서 약간 탄력성을 줘서 그 양만큼을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플랫폼을 가지신 분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럼 그 플랫폼은 운송수단을 직접 갖고 자기 플랫폼과 결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니까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가 타입 1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차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네. 일반 차가 있고 네. 그럼 정부에다가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할 테니까 네, 네. 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네. 정부에서 이 정도 양은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 플랫폼하고 이거를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저는 폐택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다 케이지를 설치한 차를 100대 운영해보고 싶으니까 애완동물? 이 100대 운영할 수 있는 면허 100개를 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해봤더니 뭐 손님이 그렇게 안 많아. 그럼 50개로 줄일 수도 있고 손님이 계속 많이 늘어나니까 100개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택시를 하게 되면은 택시 면허를 산다거나 네. 면허를 가지신 그 재산권이 네.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냥 나라에서 면허를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죠. 감차 예산을 가지고 그분에게 사들이는 거죠. 사들이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아까 같이 팩택시 하겠다는 분들이 예. 기여금을 내면 그 기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감차 예산과 합해가지고 그 면허를 사들이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다 신청했을 때 그냥 면허를 주는 건 아니고 네. 네가 해볼 수 있게 하는 대신 한 대당 얼마씩 기여금을 내라. 기여금을 네. 내라. 왜냐하면 그 면허를 사들이는데 내가 돈이 들지 않았느냐. 그걸 국민 세금으로 사가지고 너한테 주면 국민들이 너 사업에 미천을 대준 것밖에 안 되는 거니 너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불을 하면 그 지불한 만큼 우리가 대수를 내주겠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택시 면허 사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택시 면허를 일시불로 사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죠. 월로 쪼개서 내니까. 아. 그리고 면허를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나 예. 기여금을 내서 렌탈처럼 쓰는 거거든요. 국가로부터.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대 운영하다가 네. 100대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만약 50대로 줄이면 네. 50대만큼은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국가가 다시 가져가고 그걸 다른 사업자에게 내줄 수도 있고 면허증만 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총량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나라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총량은 있는 거에서 택시 면허를 줄어드는 것만큼 그 사람한테 주는데 네. 이걸 면허 방식에서 이거를 내가 사오는 게 면허를 사오는 게 아니고 네. 일종의 그냥 그 면허에 대한 그 기여 말 그대로 기여금이구나. 네, 네. 예, 기여금 이렇게 내게 되면은 그 기여금을 얼마나 감차할 수 있느냐를 네, 네. 또 그 기여금 가지고 또 맞습니다. 감차하면은 세금도 네. 아낄 수 있는 네, 거고. 실제로 국가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한 100대 정도 감차를 했거든요. 예, 예. 간신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면허값이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하는데 예, 개인 택시 면허가 그 8천만 원 안 주면 국가한테 안 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3천만 원밖에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감차를 시켰더니 예. 타다 1000대가 생겼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감차를 왜 했겠습니까? 교통 혼잡량을 줄인다거나 예. 환경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 정책 효과를 하나도 못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국가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타입 2는 뭐예요? 그러니까 타입 1은 그 면허를 택시로부터 사는 대신 네. 나라로부터 면허를 받는데 택시 면허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매달 내든 아니면 차등을 내든 네. 일종 기여금을 그래, 내면서 그 수요 탄력성 네, 있게 네. 할 수 있는 게 타입 1. 네. 그럼 타입 2는 뭐예요? 타입 2는 이제 플랫폼 운송 가맹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예. 가맹이란 말은 이제 우리나라 뭐 흔히 프랜차이즈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택시를 갖고 계신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법인 택시도 있고 개인 택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분들이 내 차에 이 소유는 내 거야. 내가 이 면허를 갖고 있지만 나는 업의 행태를 예. 내가 하는 서비스 형태를 어떤 표준화된 어떤 가맹주가 예. 영위하고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나도 이렇게 영업을 해보고 싶어라고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면 네. 그 가맹화되어 있는 택시들에게는 기존 택시와는 다른 규제 틀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플랫폼 아까 말씀 타입 1 같은 경우도 요금도 마음대로 해봐, 뭐 안에 내부도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듯이 가맹 같은 경우도 기존 택시처럼 이렇게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자유롭게 한번 디자인도 바꿔보고 니네 캐릭터도 입혀보고 아니면 뭐 요금도 니네가 좀 비싸게 받고 그 대신 좋은 서비스 해줘서 비싸게도 받아보고 아니면 좀 간단한 서비스 하면서 싸게도 받아보고 손님을 알아서 유치해봐 이렇게 풀어주는 것들. 이 둘 틀에 들어오지 않은 택시들은 여전히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틀 안에 들어가야 아까 말씀하던 그렇죠. 요금 규제라든지 외관 규제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손 들었을 때 이 택시가 3,800원일지 4,000원일지 예측이 되니까 손을 들잖아요. 근데 이 택시가 얼마를 받을지 알 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기존 택시는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배회 영업, 길거리 손님들 항상 있기 때문에 택시는 기본적인 표준 틀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요금 체계는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럼 저희 만약에 내가 개인 택시 기사면은 뭐 제가 뭐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좀 요금을 좀 자유롭게 받으면서 뭔가 좀 잘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가맹할래요. 그 브랜드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카롱 택시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가맹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보통 가맹 계약을 하면은 빵집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빵집 가맹 본부에서 빵을 굽는 시간, 표준 시간은 뭐 오븐에 몇 도에서 몇 시간 동안 구우셔야 되고 밀가루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걸로 뭐 반죽을 하셔야 되고 포장지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맹주는 제공해 주는 거죠. 택시 외관은 어떻게 하시고 이런 손님들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 손님은 어떻게 응대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분은 이제 그냥 손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 손님을 태우는 가맹점으로 바뀌는 거죠. 브랜드 손님이라는 거는 마카롱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로 해서 왔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태우고 가는데 이 택시의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매뉴얼화돼 있는 표준화돼 있는 걸 한다는 거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KST 모빌리티가 추구하고 있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서비스 부분하고 그 다음은 미래 운송,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가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림들로 변해갈지 일단은 뭐 KST 모빌리티 얘기 먼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이제 표방을 했었는데요. 왜 한국형이라고 했냐면 한국에서는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 자가용일까, 렌트카일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택시라고 하는 수단에 좀 주목을 했던 것이었고요. 택시를 변화시키면 할 수 있다. 근데 자신은 없었는데 법 체계가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요. 저희도 그걸 예측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일어나고 하면서 직접 그걸 이제 운행을 해보게 된 것이었고 택시를 변화시키면서 얻어지는 이제 택시의 체질 변화를 통해서 수익성도 챙겨내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챙겨내면서 여러 가지 각종 가치를 더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공유경제의 모델을 한국에서는 택시를 기반으로 자가용 시장을 잠식하는 것들,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들로 택시의 어떤 효용 가치를 높이는 것들이 가능하겠다. 왜?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너무 발달돼 있고 요금은 싸고 자가용 수요도 너무 많고 근데 그래서 공해의 문제라든지 교통 혼잡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거기에 다른 공급단이 들어올 가능성은 저희가 볼 때는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택시에 주목했던 것이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생활과의 연결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뭐 자녀 안심,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 출근 택시로 쓰는 일들, 외근으로 쓰는 것들, 기업형 택시로 쓰는 것들, 관광 택시로 쓰는 것들, 시간제로 쓰는 것들 여러 가지 방식들이 택시가 가변적으로 아주 변화무쌍하게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버스 놓쳐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모빌리티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모빌리티란 말과 택시란 말은 다른 말처럼 생각하지만 택시를 가지고 하는 모빌리티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갈등 환경 때문에 초저단계에 저희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 대기업의 투자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미래 모빌리티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로 가는 그 큰 패러다임은 맞습니다. 실제로 차량 구매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로 가고 있고 차량을 반드시 소유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층위가 있고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리하게 보면 자율주행 기술 가지고 레이더, 라이다, 뭐 이미지 기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각축장을 벌이고 있고 정밀 지도라든지 뭐 V2V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거에 먼저 주목했냐면 저희가 뭐 제조사가 되어서 제가 엔지니어 출신도 아니고 예. 그런 어떤 기술을 만들거나 에이더 기술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비스 씬을 발굴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디에 많이 내려주고 그다음에 차 안에서는 뭘 원하는지 컨텐츠를 보기 원하는지 뭐 안마 받기를 원하는지 자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뭐 먹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으면 예. 자율주행 시대가 되어도 택시는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주도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기술들을 계속해서 기존의 택시에게 접목시키는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사 쪽에서도 저희 쪽을 주목했던 것이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여러 명 같이 타는 버스를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실증 특례를 받아서 샌드박스 통과를 돼서 이제 곧 1월달에 이제 은평 뉴타운에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제조사가 자율주행 기술과 아주 유사한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도 아니고 버스도 아닌 버스 같이 모양을 갖고 있지만 노선이 없고 택시 같지만 여러 사람이 타고 요금은 버스와 택시 중간 어느 쯤에 있는 그것도 요금도 그때그때 내는 것이 아니라 구독형으로 통신요금 내듯이 내가 한 달에 60번 타면 39,000원, 80번 타면 49,000원 이런 식으로 구독형으로 쓰면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막 고민될 수 있고 실험될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택시를 매일 2만 원 내고 타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네. 근데 8명 타는 거면 그거를 쉐어한다 그러면은 네, 그렇죠. 정말 네. 한번 해볼 만한 가능하죠. 네. 것 같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마무리하기 전에 그럼 마무리로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으세요? 뭐 시청자들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그 모빌리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네, 네. 누가 됐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법적 체계상에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갈등의 논쟁들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택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실제 어떤 사업 구조라든지 요금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택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똑같을 예. 겁니다. 근데 이번 법을 통해서 이제 택시들이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경쟁을 비로소 일으키기 때문에 그럼 훨씬 더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공급자가 경쟁하면 당연히 품질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값싸게 더 좋은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가지고 충분히 실험을 해도 실패한다면 다른 수단들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고 법안이 통과될지 말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빨리 통과되어서 새로운 택시들이 국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도시 풍경을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그 논의가 여론에서 나와 있는 얘기가 굉장히 저는 좀 퇴행적이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이게 그래서 결국 택시로 돌아가자는 거냐라는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그럼 이걸 통해서 앞으로 뭔가 좀 희망적인 네. 뭐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의 모빌리티를 내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네. 뭐 이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이게 더 이상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그 라이딩 해주는 사람만 생기더라도 제 삶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법이 뭐 미흡하다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네. 총량제 자체를 완전히 깨가지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말 그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누군 망하고 막 그런 네. 뭐 그럴 것도 상상은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총량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입법안 이후에는 뭔가 다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가 좀 돼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이 입법안은 끝이 아니고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그냥 단절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최소한의 운동장은 만들어졌으니 네. 그 안에서 잘 뛰는 선수, 안 뛰는 선수 분명 발생할 거고요. 예. 잘 뛰는 선수는 선택을 받을 거고 안 그러면 퇴행이 될 거고 하면서 품질은 계속 좋아지는 그러면 시장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아까 말씀하신 택시로 돌아가자는 거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예. 어떤 택시냐가 다른 거죠. 지금의 택시는 아니고요. 달라질 택시로 가지고 해보자라는 것들은 맞습니다. 근데 택시라는 말이 이제는 좀 무의미해질 것 같아요. 예. 이 택시에 뭐 위에 있는 등도 없는 택시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승합차 택시도 등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임은 이제 그 진짜 혁신적인 기업가들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택시로 돌아간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면은 정말 이번 그 제도 개선이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모빌리티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하면서 오늘 발칙한 경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